시간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주를 한번 상리학적인 권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격국을 쓰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이론으로는 풀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제 사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아마 양력으로 계산한 것 같고요. 이 시간이, 이 날짜가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주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가장 이제 단순한 게 학업이죠, 학업. 공부를 오래 할 수 있는가? 공부를 오래 못하는가? 단편적인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 이 사주는 공부를 오래 할 사주죠. 공부를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태어났다. 왜 그러냐면 진월이기 때문에 모내기 해야 됩니다. 모내기. 모내기를 해야죠. 계절이 원하는 것은 진월, 청명, 곧 이렇게 논에 이렇게 논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이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모를 심어야 돼요. 모가 있는 사주와 없는 사주는 큰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모가 있는지를 봅니다. 모가 일간으로 태어났어요. 사주가 상당히 좋죠. 이게 십신으로 재성이다라고 해서 뭐 제격이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무는 심으면 이게 돈이에요. 심는다. 무조건 이게 돈입니다. 왜냐하면 모를 심으면 모가 이제 자라겠죠. 이렇게 쭉 자랍니다. 자라서 무엇이 되느냐? 열매가 열려요. 이 열매가 돈이더라. 그래서 진월에는 모를 심어야 되는데 모를 심으려면 논이 있어야 되겠죠. 논이 진토입니다. 옆에 또 축토도 있네요. 진토는 논에 모를 심는 땅이고요. 축토는 모를 심는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쉽죠. 모를 진토에 심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뿌리가 있는 겁니다. 뿌리. 제가 이야기할 때 뿌리 깊은 나무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것은 통근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통근 갑이 인에 통했다. 그래서 뿌리가 깊다. 이런 식의 관법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주변에 사화가 올 수도 있고 오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한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상리학적으로 보니까 진토, 논에 모를 심었어요. 너무 좋죠. 자, 이제 모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려면 반드시 하늘에 태양이 있어야 되겠죠. 태양이 월간에 있습니다. 사주가 독야청청이네. 독야청청. 홀로 빛난다는 얘기죠. 아주 이런 사주가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성이 식성을 급하는 구조로도 보죠. 격국으로 보면. 이런 걸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 근데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도식도 같은 도식이 아닙니다. 예. 이런 용어에 휘둘리면 사주를 볼 수 없다. 진월이기 때문에 개수가 좋은 거예요. 여기에 임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임수였다. 그릇이 떨어진다. 개수가 훨씬 낫다. 요 개념입니다. 개수가 진월이기 때문에 천간에 솟아있죠. 이 개수가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모든 생명체는 윤회를 합니다. 돌고 도는 게 세상만사 이치죠. 그래서 이렇게 모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울에 벽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벽시.
벽시가 있어야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벽시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면은 이 사주가 왜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로 알 수 있겠죠. 월간의 병진이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나 참 보면 군더더기가 없어요. 이런 사주들은. 군더더기가 없다. 막힘이 없다. 예, 수제다. 볼 필요도 없어요. 수제입니다. 거기에 인물이 훤해야 되겠죠. 인물이 훤합니다. 태양이 빛나기 때문에 얼굴 자체가 아주 이렇게 미남형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TV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주로는 아주 미남이다. 미남. 사주가 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더욱 좋은 것은 진월에 여기 또 해수까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가 뭘까요?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연월일만 봐도 이거는 최상급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축토는 화계입니다. 화계. 이 화계라고 하는 것은 축토 속에 신금이 있어요. 신금. 이게 포인트죠. 신금은 뭐냐? 벽시입니다. 벽시. 벽시를 물에 푸느냐, 물에 못 푸느냐. 여기에서 그릇이 천양지차가 벌써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당히 부러운 사주입니다. 예. 일생에 큰 영광이 있는 사주죠. 올해는 이민년이라서 이제 겁살운이 좀 들어왔는데 뭐 겁살이라고 해도 그게 문제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을목에게는 크나큰 뿌리가 되죠. 이 인목이 누굽니까? 여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비겁이죠. 윤석열이 큰 버팀목, 큰 귀인이라고도 그러네. 귀인이요, 귀인. 인이 귀인이죠. 그러니까 인이 들어와서 을목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여기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러지만 공생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공생.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생인데 이게 이제 기대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상당히 사주가 좋은 거예요. 예. 올해가 무슨 겁살이라고 해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겁살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주는 이렇게 필요한 글자가 각각의 장소에 딱딱딱 있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아마 무토 정도 하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병화가 있기 때문에요. 무토 정도 무인시가 되겠네요. 무인시도 상당히 뿌리가 깊네요. 어쨌거나 무슨 시가 와도 좋죠. 근데 이제 저는 무인시로 조금 보여집니다. 병화가 하나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무인시 정도로 보지 않을까. 사주가 상당히 청하고 좋습니다. 근데 왜 이제 뭐 국민의 힘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긴 했는데 그건 왜 그랬다라는 것을 글쎄 유추해 보기엔 좀 그러지만 어쨌거나 뿌리가 그렇죠. 이게 해자축으로 가버리고 있죠 지금. 대운이 해자축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둠 속으로 가는 거죠. 해자축이 뭡니까? 이 축으로 보게 되면 바로 역마가 되죠. 이제 역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 분이 살아온 길 자체가 자를 기준으로 해, 자, 축이 뭡니까? 역마. 그 다음에 여기가 화계까지 되는 거죠. 역마에서 화계의 운을 지금 거쳐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길신입니다. 보통은 역마에서 이렇게 꼬꾸라져요. 근데 이 사주는 그렇지 않다. 해수가 있기 때문에 해중 갑이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이 갑의 도움을 많이 받았겠죠. 그러니까 갑은 1인자, 을은 2인자입니다. 갑 1인자가 이제 뭐 윤석열이나 되겠죠. 을 2인자는 자신이 되는 거고 이건 운명이에요. 운명. 을은 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을은 100% 항상 갑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길이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게 뭐 하나 놓고 살피자고 하면 끝이 없는 게 사주인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같은 사주는 참 좋다. 조금 아쉽다면 요게 이제 사오미로 좀 갔으면 어땠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사오미로 갔으면 대통령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가능하죠. 원국에서 다 받쳐주니까 금수, 목화, 토 다 받쳐주죠. 사오미로 가도. 근데 이제 해자축이라서 좀 음지에 있어야 돼. 음지.